한국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의 절충교역 형태로 해서 뭐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방산의 좀 경쟁력들을 좀 위협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좀 선제적으로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미국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이제 견제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을 견제를 하는 거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윤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방산 업종이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방산 업종들, 뭐 이제 방산 주식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뭐 미국, 뭐 유럽, 뭐 한국, 뭐 등등등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국가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유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좀 본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외인들은 유럽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뭐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롯데, 뭐 한국항공우주 등등등 좀 이제 골고루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유상증차 발표되고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한 1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거 이제 당초 3.6조 원 유상증자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주식수 관점에서 희석되는 물량이 한 13%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유증의 여파 속에서는 좀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유증 관련해서 정정 공시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3.6조 원을 이제 유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증 규모를 2.3조 원 정도로 축소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1.3조 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구조를 이제 바꿔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유증 발표 이후에 뭐 기존 주주라든지 좀 이제 좀 불만에 아니면 반대하는 목소들이 좀 다소 나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증에 대한 구조나 이제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여하를 좀 이제 놓고 여하를 떼어놓고 이제 그런 유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배제를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막 이제 거액의 투자금들을 좀 유치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앞서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무기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제 뭐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도 점점 생산 능력들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뭐 캐펙스나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투자에 대한 목적 자체는 합리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장약이라고 하는 화약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리고 미국 내 현지 공장들을 건립하는데요, 투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이 무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계속 뭐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편한 기색들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본인들의 무기 수요인데 요것들을 계속 해외 기업들한테 이제 조달을 해 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속 역내 조달에 대한 요건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이 역내 조달 강화에 대한 흐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현지 양산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양산을 하면은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내 조달에 대한 요건들을 또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들을 반영한 이제 선제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뭐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공장을 건립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이제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있는데, 이 로켓 시스템에 들어가는 유도탄을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현지 기업과 협작해가지고 이제 공장들을 만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이렇게 현지 양산을 또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K2 전차 양산을 위해서 현지 업체와 그리고 현지 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요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기업들 좀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투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워낙 지금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를 하고 있는 필요 금액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어마어마한 자금이 좀 소요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10조 원 이상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이것들을 다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채 발행을 통한 이제 채무, 저희가 이제 채권 통해서 발행하는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유증까지 좀 종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흔히 이제 멀티플 PER 기준으로 보면은 뭐 17배, 18배 사이에서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동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뭐 한때 PER이 한 40배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라인메탈이 이렇게 과거 한 PER 20배 정도 수준에서 40배로 두 배로 뛰었던 이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날 거고, 장기적으로 라인메탈의 매출이 현재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당연히 멀티플도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 앞으로 이제 다양한 해외 수주들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수주들이 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실적 규모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30조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뭐 70조 원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당연히 이런 그 오가닉한 그 기업의 실적 성장 관점에서는 주가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을까. 다만 주가가 좀 단기간에 반등을 하고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합리화가 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해외 수주들이 좀 더해질 필요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17배, 18배 구간인 상황이고, 글로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2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리레이팅이 되면서 뭐 미국이랑 유럽 멀티플들을 다 혼합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20배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느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던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장 컸던 건 실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때 저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뭐 8천억, 9천억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던 상황이고, 뭐 시장 컨센서스가 뭐 5천억, 6천억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실적이 한번 크게 성장을 하면서 뭐 작년 이제 올해 25년에 대한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고, 이 그림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그런 급등 구간이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멀티플과 기타 뭐 실적 그리고 수주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뭐 추가적인 상향 여지들은 좀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중장기도 뭐 각각 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편차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저는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레인지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사실 돌이켜 보면은 2022년 전쟁 발생하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최근 뭐 3, 4년 동안 거의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다른 기업들도 뭐 100% 최소 100%에서 뭐 300%, 400%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무기 수요가 커질 때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상황들이다. 여전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가 흐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기는 아직은 뭐 시기상조이고 예상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일단 우상향하는 추세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고 진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올해 수주라든지 아니면 올해 뭐 실적들을 이제 보고 진입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방산 업종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방산 업종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내년 대비해서 그 후년 영업이익 성장과 그리고 수주 성장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산업일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익 성장과 그리고 수주 성장, 뭐 산업적인 성장들이 명확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프리뷰 자료들이 좀 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수준의 뭐 컨센서스가 정확하다라고 보긴 조금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추정치들 레인지를 보면은 뭐 4천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4천억 원에서 많게는 뭐 7천억 정도 이제 레인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원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뭐 사실 일단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방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기의 계절성들이 있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은 조금 다소 이제 슬로우하게 시작하는 부분들을 일단 염두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때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뭐 폴란드로 나가는 물량들, 그리고 기타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들 더해지면서, 그리고 국내 방산의 계절성, 그러니까 내수 물량들도 4분기 때 좀 다수 인도가 되고 생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양산 효과들 겹쳐지면서 이익률 자체가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1분기 때는 이제 그런 양산 효과들이 다소 희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 4분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비수기다 이 정도로 보고 진입을 이제 저희가 지켜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럽이 무기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뭐 자금들을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정책에서 나온 건 한 8천억 유로 정도 앞으로 이제 투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고, 한 1,500억 유로 정도가 EU 이제 지역 자금으로 이제 집행이 될 거고, 나머지 6,500억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도한 이제 국가 부채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이제 완화해서 적용을 하면서 뭐 국방비 대비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뭐 늘린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무기 예산들을 좀 확충하는 방법으로 좀 조달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8천억 유로라고 하는 게 결코 이제 작은 금액들은 아닌 상황이어서 유럽 방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예산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 무기 조달로 이어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확신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거에 무기 증설을 하지 않았던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런 유럽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증설을 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유럽 방산 기업들의 뭐 캐파 증설이 좀 더해지는 약간 이 세 박자들이 좀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나토 관점에서 앞으로 무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나토가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한 2% 정도 목표치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올해 3%에서 5% 정도 사이에서 상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3%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등분만 봤을 때 0.7조 달러가 앞으로 이제 무기 예산으로 이제 국방비 예산으로 더 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2조 달러 이상까지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이제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뭐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전차 그러니까 탱크로 이 무기 예산 증분에 대한 부분들 좀 환산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최소 2만 대에서 뭐 5만 대, 6만 대까지 필요해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인데,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유럽 방산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증설을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어느 정도 더 저희도 공략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유럽에서 증설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역내 조달에 대한 부분들 충족하면서 경쟁력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들은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무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는 거는 전체 유럽 내 방산 공급망들을 재활성화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예시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그 이제 민항기 쪽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거 뭐 이제 2019년, 2018년 이 미국에서 이제 보잉이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고 여러 가지 결함들 발생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이 민항기 제조 시장들이 공급망 자체가 많이 붕괴가 됐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공급망들을 재활성하기 위해서 몇 수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거 18년, 19년 수준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만약에 유럽이 이제 앞으로 증설을 하고 공급망 회복을
협력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뭐 재활성화가 완료가 되고 뭐 한국이 가진 메리트들이 다소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뭐 그 기간이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제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과거 첫 번째 페이즈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은 내수 중심 구조였다. 그래서 뭐 북한의 대응이라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나 이 기업들의 실적 업황들이 영향을 받는 이제 구간들이었다가 이제 2022년 이후에는 수출 주도 산업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수출 산업으로 변했는데 이제 다음 페이즈에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직수출로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현지에다가 양산 거점을 만들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더욱더 이 시장 파이들을 더 노려가는 이제 그런 구간들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를 이제 비롯해서 이제 유사한 성격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호를 하는 거는 한국이 워낙 이 무기에 대한 이제 공급 속도가 빠르고 납기도 잘 준수를 하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빠른 납기들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보고 있고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발트 3국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처럼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좀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한국 무기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태에서도 계속 선호 현상들은 나오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미국 무기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좀 이제 미국이 뭐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이제 중단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들을 이제 걸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중심의 구조에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뭐 유럽 다른 지역으로 좀 다변화를 해야겠다는 니즈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뭐 폴란드에 대응했던 것처럼 중동에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선호들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무기 공급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더 이제 선호가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어서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완전히 이제 무기에 대한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무기들을 좀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은 합니다. 뭐 이제 중국이 오히려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 제한적으로 수출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이제 서방의 자유진영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한국을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헌법이나 이런 법령상 불가능했던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수출 가능하도록 조금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제 막 이제 법령 개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적극적인 시도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큰 성과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들이 나오는 데에는 결국 이 관세 영향에서 그래도 방산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관세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뭐 수출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국 방산은 지금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지만 미국의 수출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영향은 이제 제한적인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뭐 한국의 절충 교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국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무기를 팔았을 때 한국이 이제 무기를 산 금액만큼 또 어느 정도 미국의 절충 교역 형태로 해서 미국이 뭐 한국에 무기를 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한테 기술 이전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액만큼 뭐 한국이 뭐 미국산 무기를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한다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중동 모든 국가들이 보통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절충 교역의 형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미국이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조금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의 절충 교역 형태로 해서 뭐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방산의 좀 경쟁력들 좀 위협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이 좀 선제적으로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결국 미국 방산 기업들은 한국한테 무기를 팔려면은 이 절충 교역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헬기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한국이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 미사일도 비롯해서 미국한테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가장 큰 포인트가 절충 교역인 부분들이 있고, 뭐 미국의 방산 최대 경쟁 지역은 또 유럽인 상황이고, 한국이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절충 교역을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이제 그 부분들을 줄여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도 뭐 정치적인 이제 관점에서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런 효과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이제 미국을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도 쉽사리 이 절충 교역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 교역은 글로벌 방산의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들을 갑자기 줄이거나 뭐 폐지하는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이제 견제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을 견제를 하는 거는. 왜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리 무기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 방산이 결국 경쟁력이 커졌던 거는 이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반기고 있거든요. 미국이 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는 이 무기 수출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정책 자체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표면적인 견제 움직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한국은 내재화가 되고 있고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의 뭐 어느 정도 과거에는 미국의 부품에 종속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무기에 종속이 되었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한국이 이제는 계속 오랜 기간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방공, 뭐 화력 무기들, 뭐 기동 체계들, 위성, 통신 등등등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무기 체계에서 기술적인 자립도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 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기회들을 잃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산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해서 뭐 이제 미국형, 과거에는 이제 미국형 아이언돔, 지금은 이제 골든돔 형태로 해서 이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한데, 이 골든돔 구축에 대해서도 뭐 한국 기업들의 뭔가 협력을 희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조선과 비슷하게 방산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그런 이제 양산 능력이라든지 뭐 기술력인 부분들을 필요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LIG 넥스원이 제조를 하고 있는 이 비궁 사업이 또 이제 대표적일 텐데, 작년 뭐 재작년 과거로부터 이제 이런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인 비궁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궁 사업을 미국이 FCT 형태로 해서 조달을 하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이제 여러 비군 관련돼서 성능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고, 미국이 또 한국산 무기들을 사려는 움직임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무기 체계, 이런 방산 업종에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간 미국의 그런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수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업별로 많이 이제 깔려 있는 상황들인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폴란드 K2 2차 전차,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전차 사업 이제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K9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노르웨이라든지 뭐 에스토니아 등등등 이제 발트 3국과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기회들이 나오고 있고, 천무라고 하는 다른 장의 로켓 시스템도 이제 북유럽 중심으로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도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을 좀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천무, 레드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 좀 다수 이제 수주 기회들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방공 시스템 저희가 이제 뭐 사우디, UAE, 이라크의 이제 과거 천궁이라고 하는 M셈이라고 하는 이제 방공 체계들을 이제 수출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L셈에 대한 추가 수출 기회들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는 K2 전차 같은 기갑이라든지 아니면은 K9 같은 활용 무기들에 대한 수주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과거 방공 중심에서 이제는 기갑 화력 무기 체계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K2 전차인데 작년에 이 K2 전차의 변속기가 과거 이제 독일제 변속기를 쓰다가 이제 완전히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S&T 다이나믹스의 변속기를 이제 채용을 확정을 지으면서 과거 이제 유럽의 부품들을 썼을 때는 좀 중동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 흔히 파워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우리나라 제품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이제 풀린 이제 상황들이고 그동안 뭐 진입을 못했던 시장에 좀 추가적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중동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태 지역도 뭐 방공, 전투기 등등등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지금 사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 아태 그리고 뭐 남미 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올해 좀 다양한 수주 기회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올해 수주 목표를 한 200억 불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좀 수주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 2차 물량들 수주가 나온 상황이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K9 자주포 사업이 움직이고 있고 기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 천무 무기체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방공수기 수요, 그러니까 천궁에 대한 수요들도 조금 일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해군과 같은 뭐 함대 공이라든지 함대지, 뭐 함대함 이런 이제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류들에 대한 수출 기회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필리핀 FA50과 같은 이런 전투기 사업들도 좀 다양하게 파이프라인들이 깔려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체계 종합 업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하나에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제 모든 부품들을 조달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선호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 과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좀 과거 내수 사업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익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멀티플에 대한 상향 여지들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선호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품사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부품사들은 결국 공급처가 뭐 내수 사업이든 수출 사업이든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익률 측면에서 뭐 수출 사업 비중 늘어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외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부품사들을 좀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부품사들도 계속 이런 국내 기업들한테만 무기 부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 해외 방산 기업들의 직수출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유압 부품이라든지 이런 무기체계에 들어간 부품들이 뭐 라인 메탈이나 뭐 사브 등등등 해외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이제 부품사들까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수출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MNC 솔루션이라고 하는 최근에 상장을 했던 기업과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사실 부품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시스템이나 이제 전투 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는 이제 회사여서 뭐 크게 일단 직수출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 MNC 솔루션과 그리고 한화 시스템 이 두 개 기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산업들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기존의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성장들을 이제 이끌었던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제 그런 여타 산업들 대비해서 방산이 가장 좀 높은 성장률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 성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업황과 다양한 이제 모멘텀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이제 다른 산업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확실히 있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산 업종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좀 선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업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닉이라고 하는 비밀 정보들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이제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정보 접근 자체에는 이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도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뉴스 플로우들을 트래킹을 한다라든지 뭐 해외 흐름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방산 업종은 이렇게 또 일일이 모든 뉴스 플로우나 뭐 수주 정보들을 트래킹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큰 흐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은 뭐 유럽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들, 그리고 미국이 과거 유럽이나 중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유럽과 중동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관여들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럽 쪽에서는 뭐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와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기 수요들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점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계속 낙수 효과들이 좀 더해질 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큰 이제 이런 산업적인 흐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그런 투자 수익들을 좀 투자 기회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